이번 지방선거 공천을 잘해야 됩니다. 그 정청래가 지방선거 때 이제 장난을 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본인이 원하는 뭐 인물들을 이번 지방선거 때 대거 공천을 해서 뭐 당대표 연임이나 대권으로 가는 어떤 발판을 만들고 싶은 이제 욕심이 있겠죠. 정청래 입장에서는 그런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청래 본인이 말한 대로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 당원 주권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정청래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꽂아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청래하고 당 지도부가 아무리 장난질을 쳐도 우리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은 그게 맘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광역단체장이 됐건 기초단체장이 됐건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원팀이 돼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방 정부에서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지방선거 후보로 선출을 해주면 그게 뭐 정청래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유권자들의 시간이 돌아온 거예요. 당원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청래는 당원들이 다 자기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큰 착각이라고 봐요. 큰 착각이고 뭐 일부 뭐 털레반들은 있겠죠. 뭐 한 잔인지 두 잔인지 뭐 그런 애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이동영이나 김어준이나 최욱이나 본인을 밀어주겠죠. 근데 저는 당원들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도 언제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집단지성을 믿는다. 나는 집단지성의 힘을 믿는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문제가 있죠. 집단지성은 언제나 정답을 찾아가는데 문제는 정답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방송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방송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최근에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제가 유동철을 밀어봐야 소용이 없고 강북구를 밀어봐야 소용이 없다. 후보 단일화 하기 전에는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댓글이나 채팅창에 보면은 뭐 유동철을 찍어야 돼. 뭐 강북구를 찍어야 돼. 이러고선 우리끼리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집단지성이 정답을 찾아가는데 시간은 좀 걸리는 건 현실이긴 한데 어쨌건 간에 정답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예컨대 지난번 당대표 선거도 마찬가지잖아. 당대표 선거 때 우리 당원들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오판을 한 거죠. 그래서 정청래하고 박찬대하고 친구인데 뭐 아무나 되면 어때? 이번에는 정청래가 하고 다음엔 박찬대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어.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청래파들이 시끄럽게 해요. 오늘 뭐 그 청래파 유튜버가 그 친명 유튜버들이 뭐 방송하는 데 가고 뭐 소란을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또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볼 때는 그 뭐 한두 잔인지 두세 잔인지 그 친구가 현장 유튜버로 조직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본인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그냥 추론이에요. 뭐냐 하면은 그거 현장에 가가지고 사실 사이버 용팔이 비슷한 일을 하고 다니는 건데 그게 이제 진보 안정권이잖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진보 안정권 뭐 파란 안정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끌고 뭐 유튜버를 하고 이러는 건데 사실 김어준이나 최욱이나 이런 대형 유튜버들이 그런 현장 유튜버를 조직적으로 키울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제 재밌으니까 한두 번 불러다가 방송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요즘에 드는 느낌이 뭐냐면은 그 한두 잔이라는 친구를 김어준이니 최욱이니 이동영이니 이런 친구들이 다 밀어주고 있어. 이거 되게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죠? 현장에서 뭐 욕 잘하고 보수 세력이랑 잘 싸우니까 재밌어서 화제가 되니까 한두 번 불러가지고 방송 출연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보면 김어준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갔고 최욱 방송에도 이번 주에 한번 나왔죠. 전에도 한번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영이는 뭐 기회가 날 때마다 불러다 방송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트럭을 사줬다고 돈을 줬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새날 방송에도 나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키우는 것 같아요, 이 친구를.
키우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장 유튜버들은 대부분이 이제 친명 쪽이에요. 그러니까 반청, 친명 쪽이 대부분 현장 유튜버들이야. 현장 유튜버들은 대부분 그래요. 좀 이제 지나쳐서 그러지, 대부분의 현장 유튜버들이 친명 쪽이 많다 보니, 얘네들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김어준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나와가지고 그 난장판을 만들어요. 물론 뭐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것도 있어요. 예, 잘못한 그 부분도 있다. 제가 볼 땐 그래갖고 뭐 양비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양비론이 아닌 게 서로 시비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사고를 만든 게 있어.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아무튼 그쪽 입장만 놓고 보면은 그런 친구를 현장에 내보내가지고 충돌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유권자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죠. 친명 유권자들하고 친청 유권자들이 이제 갈등을 하도록 만들고 이런 걸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대단히 큽니다. 근데 이게 뒤집어 생각하면 왜 저런 짓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저는 정청래 쪽이 지금 상당히 위기의식이 크다고 봐요. 지금 1인 1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정청래가 했는데 1인 1표제를 다시 추진하는 게 선거판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 보궐선거판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고 또 정청래가 문종복 그 선거운동하는데 무슨 충남에서 강연회 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보면 판세가 지금 불리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대표는 뭐 당대표가 꼭 중립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그리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했어. 친청도 친명도 없다. 이게 명청대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정청래가 했기 때문에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는 뒤로는 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중립을 지키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립을 안 지켜 지금 정청래가. 그리고 뭐 저런 친청 유튜버를 내세워가지고 분쟁을 일으켜요. 이런 현상들을 제가 평가를 해보면 이 현상들은 뭐냐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정청래 쪽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미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가 부결된 상황도 한번 있었을 뿐더러 예,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 진행되는 표심이 우리 당신과 민심이 지금 예사롭지 않다라는 걸 저는 정청래가 느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 지금. 예, 뭐 유동철이를 밀어야 된다, 강덕구를 밀어야 된다. 이게 유치한 얘기예요. 유치한 얘기야. 누구를 민다고 지금 될 일이 아니야 이게. 표가 갈리면 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제가 판세 분석을 하기에는 당원들이 지금 많이 정청래에게 등을 돌렸다 지금. 그래서 친명 후보가 단일화만 하면 2명으로 단일화를 하자는 거잖아. 제 얘기는 2명으로 단일화만 하면은 친명이 2명이 들어갑니다. 최고위원회. 예, 저는 이게 자신이 있어요. 확신을 해.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끼리 뭐 설왕설래 할 이유도 없고 후보들 셋이 모여가지고 합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쉬고 다음에는 예컨대 뭐 이건태 후보가 됐건 유동철 후보가 됐건 강두구 후보가 됐건 이번에 사퇴하는 후보는 다음 최고위원 선거 때 우리가 밀어주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 당선이 되는 사람들은 다음에 나오지 마라. 예? 다음에 나올 사람들 김민석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할 사람들은 이번에 사퇴를 해라. 이러면 서로 손해보는 게 없잖아. 요? 이번에 못 나와도 아니 2년 최고위원 하는 게 낫습니까? 6개월 최고위원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모두가 윈윈 하는 거예요. 단일화는. 제가 볼 땐 답답해. 이 지지자들도 보면은 답답해요. 답답해. 누가 뭐 유동철이 좋다, 강두구가 좋다 이러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 이번에 사퇴하는 사람, 이번에 못 나오는 사람은 다음에 지방선거, 다음 당원대회 때, 다음 최고위원 선거 때 출마를 하고, 나머지 두 명은 이번에 6개월 하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2명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판세가. 단일화만 되면 2명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정청래는 사실상 바지 대표가 되는 상황 아니냐. 바지 대표가 되는 상황 아니냐.
그럼 우리 걱정할 게 없잖아요. 6개월 지방선거 잘 치르고, 그리고 지방선거 때는 우리가 원하는 후보들을 당선을 시키면 되는 거야. 특히 광역단체장이 중요하잖아요. 광역단체장을 우리 당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가 마음대로 꽂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번에 최고위원 보궐선거만 단일화만 잘해라, 셋이서. 그러면 2명이 당선되게 돼 있고,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를 견제를 하고, 정청래가 자기 사람 꽂으려고 이상한 농간 못 부리게 만들고,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친명 후보들이 대거 당선이 되고, 당대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되고, 또 이번에 최고위원 못된 사람들은 다음 당원대회 때 최고위원 하고, 그게 유동철이 됐건 이건태가 됐건 강두구가 됐건 이렇게 하면은 아니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 되는데 왜 우리끼리 싸우고 앉아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저는 대통령님이 알게 모르게 지방선거 판을 지금 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프레시안 유튜브에서 박원석 전 의원하고 이 시사평론가가 나누는 대담이 있는데 다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어서 요 영상 일단 보시고 지방선거 이제 판세 분석을 해드릴게요. 무엇일까요? 역대 지방선거들을 보면 이게 이제 대선과 총선 중간에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여당한테 대체로 유리합니다. 대체로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 예외가 2010년도 지방선거인가? 그때 좀 예외. 그때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했어요. 뭐 야권연대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 빼놓고는 대체로 여당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뭐 이제 그렇게 흐르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은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몇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통일교 스캔들처럼 저런 여권 내부에 큰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그게 악재가 될 가능성. 통일교 변수가 굉장히 커졌다. 이 생각이 하나 들고요. 결국에는 여권이 내부에 발생할 수 있는 악재나 리스크 관리를 적절한 수위에서 하면 대체로 여당이 이기는 선거로 가지 않을까 싶고 이제 제일 이제 큰 관전 포인트가 서울시장 선거인데 지금 정원호 변수가 크게 떠올랐잖아요. 오늘 양자 대결에서 오세훈을 이긴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왔어.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쨌든 대통령이 개입하면서 여당 내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었는데 경쟁력 있는 후보를 순식간에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뭐 명태균 리스크가 있고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대체로 지방선거가 여권 쪽에 기운다 하더라도 서울시장만은 지켜내고 싶을 텐데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서울시장을 탈환해야 된다. 오세훈이 오선하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될지 그게 제일 큰 관측 포인트인데 대체로 오세훈이 무난하게 수상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에서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구도가. 주변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원호의 경쟁력은 그러니까 최근에 뜨기 전에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답하기로는 이게 총재 시대 같으면 정원호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간다. 왜냐하면 총재가 낙점을 하면 되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조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김대중 당시에는 정계 은퇴라고 총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당의 대주주였고 서울시장은 사실상 김대중 당시 전 총재가 공천을 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서 좀 어려울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확장 잠재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강하다는 거는 딱 느껴져요. 정원호 구청장이. 근데 여론조사로 확장 잠재력이 바로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인지도가 낮으면 주로 지지율도 좀 낮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과연 뚫을 수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종의 총재 리더십을 행사를 해버렸어요. 이게 결정적인 변수가 됐고 저는 이 대통령이 머리를 잘 썼다고 봐요.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가까이 갔을 때 선거 시점 임박했을 때 그러면은 논란이 커지는데 원래 가기 전에 띄워버린 거는 머리를 잘 쓴 거다. 마치 2022년 때도 사실 경기지사 선거에 김동연이 아니었으면 민주당은 졌습니다. 김동연이 나가서 이긴 건데 사실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 입당하자마자 경기지사가 됐는데 자기가 당내 집안을
자기 힘으로 넓혀서 된 게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줘서 된 거거든요. 그 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의 장점이 요 말놀이 말을 잘 놓는구나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 선거도 판도가 확 바뀌었고 아마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이 있을 겁니다. 노세훈 시장이 당황해서 네, 여기까지. 예, 이재명 이제 대통령님이 말놀이를 잘한다. 그러니까 이 바둑을 두듯이, 예, 그러니까 장기를 두듯이 술을 잘 읽는다라는 얘기를 예, 저 평론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재적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제 당 총재가 지명을 하면은 그 사람이 후보가 되는 거죠. 예, 민주당이 이제 경선을 하고 당원들이 후보자들 직접 선출하고 이게 뭐 한 20년 정도 되는 거예요. 20년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닌 거죠. 예, 그 당원들과 유권자들에 의해서 후보가 이제 선출되는 이건 뭐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 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대통령이나 당 총재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영리하게 공천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복만삼님, 이것도 잼통님께서 SNS에 뺄셈 중에 최고는 3-1이랑 함께 교통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예. 아니, 그거 뭐 알아서들 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지자들끼리 이제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민주당 뭐 의원들,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겠습니까? 본인들도 알아요. 그 셋 중에 둘이 떨어질 걸 왜 합니까?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 보니까 정청래 쪽에서 강북구를 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채팅창에 쓰는데 아니 정청래 쪽에서 어떻게 강북구를 밀어요? 이성윤하고 문정복한테 두 표니까 다 찍어야지 거기를 그 최대한 글로 몰빵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누구를 어떻게 밉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렇게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 누가 또 그러고 주접을 떨고 떠드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그런 유튜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다 차단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 그냥 거기서 모여서 노세요. 한 200~300명 모여가지고 한 1000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놀면 돼. 예. 좀 이렇게 합리적인 세계에 와가지고 헛소리를 퍼뜨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강북구를 밀어? 어떻게 미는데? 예? 그 문종복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이성윤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야. 그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면 어떡하냐고. 그 상식이 없어 사람들이. 1인 3표면 모르겠어. 한 사람이 3명을 찍을 수 있어. 그럼 그럼 뭐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 거긴 2명밖에 없으니까. 아 근데 1인 2표 아니야. 1인 2표인데 어떻게 강북구를 밀고 뭐 누굴 밀고 그게 가능하냐고. 무조건 문정복하고 거기는 이성윤을 찍는 거고 우리가 지금 복잡해진 건 뭐냐 하면은 1인 2표인데 3명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골 아픈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단일화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저는 사람들을 미는 건 좋아. 뭐 유동철 뭐 보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그 부산 지역에서 유튜브 하시는 양반들이 그 밑도 끝도 없이 유동철 후보를 밀어요. 예. 그 다음에 뭐 강덕구 의원하고 무슨 뭐 개인적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강덕구 의원을 밀어. 그런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소인배 같은 짓거리들인 거예요. 응? 사익 중심으로 정치 평론을 하는 거지. 아니 나랑 친한 사람이 옳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뭐 강북구 의원이건 이건태 의원이건 유동철 후보건 뭐 별로 그 50% 100%라고 봐요. 뭐 다 괜찮은 분들이고 뭐 세 분 다 될 수 있으면 좋지. 근데 그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셋 중에 2명으로 압축을 해주면 우리 당원들이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싸울 이유도 없고 머리 쓸 이유도 없는 거야. 그냥 2명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셋이 모여가지고 교통정리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강북구를 욕을 하건 유동철을 욕을 하건 아무리 욕을 해도 셋이 나오면 둘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떨어질 사람도 제가 볼 때는 확정이에요. 3명 중에 누가 떨어지는지 압니까? 셋이 완주를 하면은 이건태 후보는 돼요. 왜? 이건태를 까는 사람이 없어 지금 보니까. 이건태 의원을 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면은 2표 중에 1표는 무조건 이건태를 다 찍는다는 거예요. 친명 쪽은.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쪽에서 문정복 이성윤 되고 이건태 되고 이렇게 3명이 되는 거야. 그 나머지 2명 누가 떨어지느냐? 유동철하고 강덕구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질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뭐해? 참 저는 왜 이렇게
아니 이건 산수 수준이잖아. 산수. 어? 산수도 못해요 진짜? 답답하네. 근데 아무튼 예, 다시 이제 얘기가 다시 돌아가서 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알게 모르게 제가 볼 때는 공천권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제 정원호 구청장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느낀 게 뭐냐? 이재명이 찍으면 그 사람이 후보된다. 뭐 그런 거잖아요. 정원호가 인지도가 떨어진다, 대중성이 없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냥 이재명 대통령님이 SNS에 글 하나 쭉 쓰니까 아 정원호 잘한다. 이거 한마디에 정원호 구청장이 여론조사 1위가 됐어. 여론조사 1위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앞으로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됐건 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낙점을 받으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 후보를 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출 방식은 이제 민주적으로 하는 거죠. 민주적으로 우리가 선출을 하지만은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에게 공천권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총재적 리더십이다. 뭐 이런 이제 총재적 리더십을 행사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 그런 얘기를 이 평론가가 한 거죠. 그건 정확한 제가 평론이어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건 잘 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 정청래가 아무리 날뛰고 뭐 정청래가 아니라 문재인이 날뛰고 누가 날뛰어도 안 돼요. 공천은 이재명이 하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 공천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점 찍는 사람이 점 찍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죠. 정원호 구청장은 이제 SNS를 통해서 점을 찍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떻게 점 찍었습니까?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요? 이걸로 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점 찍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상황에 맞게 점을 찍어줄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는 대통령께서 누구를 점 찍나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쪽을 딱 몰아주면 되는 거야. 몰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잖아. 왜? 아, 이재명 대통령이 고른 인물이면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지. 우리 머리로 뭘 합니까? 정치 천재 이재명이 이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뭘 알아요? 솔직히 제가 뭘 합니까? 알기는 쥐뿔을 알아요. 유튜버들이 뭘 알아? 유튜버가 뭘 알아? 이동형이 뭘 알고 이동형이 뭘 알아요? 뭘 알아요, 걔? 이동형이 그 몇 달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 서울시장 김현종이 나오는데 김현종 씨 김어준이랑 이동형이랑 그러고 자빠져 있었잖아. 몇 달 전에 서울시장 뭐 김현종이래. 걔 주접을 떨다가 정원호 나오니까 와 정원호 만세 그러면서 뭘 지들이 옳았다 개수작 떨고 있어요. 지금 유튜버들 중에 정원호 딱 찍고 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그걸 왜 찍을 수 있냐면은 저는 그냥 제가 무슨 신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님만 그냥 오로지 이재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만 봐야 그게 슈퍼챗도 나오고 시청률도 올라가고 거기에 저의 살 길이 있어. 저 딴 사람 안 봐. 그냥 대통령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대통령님의 진짜 방귀 소리까지 저는 귀담아 듣는 사람이에요. 그 다 힌트가 있어요. 다 힌트가 잘 들어보면은 대통령님이 다 힌트를 줘요. 그걸 열심히 듣는 거야. 저는 열심히 듣고 잘 기억해 놨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것 뿐인 거야. 그래서 유튜버들이 개수작 하지 말고 뭐 길거리 나가가지고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대통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안 되는 머리로 무슨 수작질을 하지 말라는 거야. 대통령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것만 딱 보고 있어. 그리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가 무슨 얘기를 하나 그것만 잘 듣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천재 평론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잖아. 천재 대통령 정치 천재의 얘기를 전달을 하면은 그게 천재 평론가가 되는 거지. 지들이 무슨 대가리가 있다고. 제가 무슨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제 머리로 뭘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오직 이재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응? 그걸 여러분들께 전달만 잘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정답인 거야. 그러니까 정원호 왜 욕하냐? 제가 그랬잖아. 하지 말라고. 정원호 구청장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때도 힌트를 다 줬어요. 유튜버들한테도 힌트도 주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힌트를 줬어. 정원호 구청장 대통령께서 지금 예의주시하는 인물이다. 그때 기억나죠? 그게 뭐 몇 주 전, 한 달도 안 됐어요. 그 얘기 한 지가. 그러니까 욕하지 말아라. 족바라고 하지 마라. 개소리다.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 제가. 그런데도 끝까지 아니래. 지들이 맞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걔네들? 응? 그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개수작 떨다가 지금 개망신만 당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게 친명 유튜버들이 저는 할 일이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저라고 다 대통령님의 의중을 제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면 대충은 알아요. 응?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무슨 정청래가 날뛰고 김어준이 날뛰고 지들이 아무리 주접을 떨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공천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 공천은 대통령이 하신다. 여러분들 그것만 보고 가면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점 찍은 사람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도를 하나 공개해 드립니다. 요거 오늘 만들었냐고 힘들었어요, 제가. 이게 지방선거 팀 이재명 지도입니다, 이게. 지방선거 지도. 그래서 현재까지 요 이재명 픽이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 이건 이재명 픽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까지는 뭐 방송에서 제가 다 픽을 해드리기가 어렵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동네에서 잘 하시고 광역단체장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유튜버들은. 그래서 제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재명 픽이 아니냐. 그래서 지방선거 팀 이재명 요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참 별거 다 하고 있죠 지금. 힘듭니다 요즘 AI 공부도 하고. 자 지금 보면은 현재까지 이제 이름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확정이다 아니고 현재까지 요 이재명 픽이 아니냐라고 지금 판단되는 이건 이제 제가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그런 분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일단 수도권에서 보시면은 경기 한준호 뭐 이재명 픽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추미애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에서 한 짓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님께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또 말을 안 듣고 있고 게다가 경기도는 차세대 주자들을 키워야 되는 민주당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돼요. 지방선거 지도 감사합니다. 와우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님보다도 나이가 많으신데 이번에 경기지사에 당선이 되면 다음에 대권에 도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그렇잖아. 사실 저는 국회의장에 도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꿈이 아직도 크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기지사를 하고 다음에 대권 도전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대통령님보다도 연세가 더 있으신 분이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10년 뒤를 내다보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경기지사는 한준호로 키워야 된다. 차세대 주자를 키워야 된다. 이런 거고요. 정원호 구청장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지금 서울시장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박찬대 의원 본인이 이건 한 얘기예요. 지방선거 출마와 중앙당직 출마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조홍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는 박찬대 의원이 중앙정치에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 당대표를 나와야 되는데 당대표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김민석 총리가 유력해요. 그죠? 지금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를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박찬대 의원은 조금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서 인천에서 좀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 물론 이제 내각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내각보다는 저는 인천시장이 박찬대 의원의 어떤 정치적 커리어를 쌓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강원은요. 강원은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 거의 침발로 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우상호 정무수석의 강원지사 출마를 전제로 정무수석을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미 돌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은 이제 뭐 이광재 씨가 나올진 모르겠는데 뭐 이광재 씨야 뭐 굳이 우리가 찍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 인물이고 강원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출마는 하는 게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강원은 우리가 우상호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됐고요. 충북은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충북에도 뭐 적당한 인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충북은 아직 지금 공석입니다. 충북은 좀 더 지켜보고요. 충남은 강훈식 비서실장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요? 땅 샀어요 지금. 그래서 대전 충남 통합이 되면서 지금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하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계획입니다. 그럼 통합이 되면은 서울의 대한민국의 3대 도시가 돼요. 그죠? 3대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그 다음에 대전, 충남 특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두 번째 특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뭐 사실 충남 특별시장, 대충 특별시장이죠. 밤솔림, 교육감 선거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가까워 오면서 또 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은 그때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전 충남 쪽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거의 확정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전북에는,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이 지금, 출사표를 냈어요. 근데 이제 박찬대 의원, 강득구, 이건태 의원이, 그 팬클럽 결성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재명의 픽은 아니지만 박찬대 의원이 출동을 한 걸로 봐서는 친명 쪽에서는 안호영 쪽으로 이렇게 지금 그림이 짜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남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금 전남에 출마를 할 것이라는 썰이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죠. 썰이 있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좀 미디어 노출을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전남이 또 문제예요, 여기가. 그죠? 전남이 여기가 낙지의 본고장이 됐죠. 그래서 여기 박지원이 정청래랑 붙어가지고 여기를 또 무등산 수박을 만드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출전을 하면은 경선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경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출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광주는 아직 얘기가 안 나오는데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 얘기가 나와요.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주에 인터뷰 MBC에 출연을 해갖고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엘리트 관료 출신이고 또 기업인으로서 역할을 한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김정관 산자부 장관 광주 출마 설은 있긴 한데 본인이 일단은 뜻이 없다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총리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총리 얘기.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대표로 출마를 하게 되면 총리 자리가 비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정관 장관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정관 장관이 총리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광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광주는 지금 민영배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청래한테 붙어서 민영배 의원은 인심을 저는 잃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명 쪽에서 누가 나와도 나올 상황이다. 지금 민영배가 1위를 차지하고는 있죠. 근데 친명 쪽에서 누가 나와도 나올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좀 지켜보고, 친명 쪽이 출마가 가시화되면 그때 여기도 이제 요 빈자리들은 제가 그때 채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은 이제 김경수 외에는 사실 대안이 없다. 경남과 부산은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안이 없다. 그래서 전재수나 김경수나 친문인데 친명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은 또 선거를 이겨야 되잖아요. 친명이 나가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친명이 나가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구의 김부겸, 경남의 김경수, 부산의 전재수는 친명은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 그나마 승산이 있는 후보들이 이런 후보들이에요. 지금 전재수 장관 때문에 이제 시끄럽긴 하지만은 전재수 장관이 부산에 안 나가면 이길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의 혐의를 털어내기만 하면, 본인의 결백을 어느 정도 입증만 하면은 전재수 장관이 나가는 게 맞다, 이건. 김경수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총리를 했기 때문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번에는 찬스라고 봐요.
이제 TK만 남았다라고 썸네일에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다 승산이 있어요. 예, 그죠? 뭐 저는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경선만 이기면은 한준호 의원 충분히 당선된다고 봅니다. 본선이 더 쉽다고 봐요. 그래서 경선에서 한준호가 승리만 하면은 얼마든지 본선에서 한준호 경기지사 우리 기대를 할 수 있다. 예, 개능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오세훈이랑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정원호는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원호 가지고 서울은 충분히 승리를 한다. 그리고 인천은 뭐 박찬대 의원이 나오면 그냥 인천은 되는 거죠. 예, 그냥 인천은 박찬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경기의 한준호는 경선에서 이제 추미애를 잡아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고 정원호 구청장도 본선에서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전 충남도 강훈식 실장이 뭐 이미 찍어 놓은 거죠. 그죠? 예, 강훈식 실장이 이미 찍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전 충남도 강훈식이 나가면 무조건 된다. 예. 그러면은 수도권 세 곳, 대전 충남까지는 거의 확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호남 쪽은 뭐 우리가 얘기할 게 없고요. 호남 쪽은 얘기할 게 없고. 그래 따라서 승부처는 여기에요, 여기. 예. TK, PK 지역인데 PK는 해볼만 해요, 지금 다. 세 곳 다 해볼만 합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전재수 장관이 박형진을 근소하게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김경수도 경남에서 뭐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유권자들 분위기를 볼 때 김경수 위원장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울산에는 이제 김상욱 의원이 유력하지 않느냐. 본인은 아직 뭐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그 출판 기념회 하는데 이현주 의원이나 친명 한준호 의원이나 친명 의원들이 출판 기념회 울산까지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김상욱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명 쪽에서는 김상욱을 좀 지지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김상욱 의원은 무조건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죠? 예, 울산에 본인 지역구에 뭐 조직이라도 몇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알파가 김상욱 의원이 가져올 표기 때문에 뭐 한 표라도 가져올 거 아니야. 본인 표라도 가져올 거 아니야. 지난번 선거 총선 때는 김상욱 의원이 2번 찍었을 거 아니에요. 이직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본인은 일찍 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출마하는데. 그래서 한 표 이상은 무조건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다른 어떤 후보보다 저는 김상욱 의원이 출마를 한다라면은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보수표를 어느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은 PK도 다 승산이 있다, 지금.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대구는 이제 승부처는 대구예요, 여러분. 승부처는 대구다. 근데 대구에 누가 나가서 이깁니까? 대구에. 그 말 잘하는 유시민 씨, 본인이 그렇게 정치를 잘 알면은, 저는 대구에 유시민 전 장관이 출마를 하면 어때요? 근데 안 돼요. 추미애 의원님도 경기도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동안 민주당의 정치 오래 하셨는데, 대구시장 출마하시면 어떻습니까? 추미애 의원님. 그럼 멋있지 않나? 정치의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추미애가 나가도 안 돼요, 대구에. 중도층이 다 싫어하는데, 유시민이건 추미애건 중도층이 다 싫어하잖아. 중도 보수층이. 나갈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에. 그나마 김부겸이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했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볼 때는 수박이지만 저쪽에서 볼 때는 우리 편인가? 예?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인물 아니에요. 김부겸 전 총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싫은데 우리가 싫어한다라는 건 저쪽에선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예. 우리 입장에서 선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저쪽 입장에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가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이찍들은 좋아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대구시당 쪽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예, 출마를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본인이 이제 결정을 안 했지만은 그래도 김부겸 총리가 한나라당 있다가 민주당 와가지고 총리까지 하고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잖아. 이제는 뭐 당을 위해서 좀 헌신해야 될 때 아닙니까? 헌신해야 될 때고 이번에는 좀 대구시장 출마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부겸 총리가 출마를 하면은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해요. 왜냐하면은 보수 진영이 지금 갈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훈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한동훈하고 장동혁하고 거의 뭐 사생결단의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을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 장동혁이 자기 목이 달라가죠. 한동훈을 공천했다가는. 그래서 한동훈이 살려면은 결국은 창당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 보수 세력이 이제 분열이 돼 버리면은 쟤네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결국 영남권에서 승부를 봐야 돼. 그럼 뭐 영남권 판세가 우리가 다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TK에서 거의 자멸 전쟁을 할 것이다. 자멸 대전을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쟤네가 그나마 지킬 수 있는 게 대구하고 경북인데 여기에 무조건 출마를 하게 되겠지. 그래서 보수 진영이 분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후보를 잘 내면은, 그죠? 우리가 TK 지역에서 대구 지역에서 30% 이상은 나와요. 투표를 하면은. 그런데 천하 3분지계가 되는 거죠. 삼국지 얘기처럼 천하 3분지계가 될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과 한동훈 신당 그리고 민주당이 천하 3분지계가 돼가지고 3분의 1씩 나눠 갖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30% 득표를 해가지고도 대구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35% 정도 득표를 하면은 대구시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이번에 대구에 깃발 꽂으면 다음에 대구 경북을 통합하면 돼요. 대전 충남처럼. 밤솔님와 최평님 민주진보 진영의 장자박 맞네요. 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번에 대전 충남을 통합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대구 경북을 통합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영남권에서도 계속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K봉화영명님, 까왕님 그 지도 최한욱TV라고 워터마크 넣으세요. 카피 못되게. 여기 최한욱TV 로고를 넣었어요, 제가. 여기다 로고를 넣었는데 로고가 잘 안 보이시는구나. 로고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제가. 요 구석에 보면 로고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인용을 할 수 없게 제가 로고를 넣어놨기 때문에 요거 근데 이거 만들면 돼요. 제 방송 보고 만들면 되잖아. 그냥 그림만 바꿔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걸 저작권을 주장을 해도 카피할 사람 다 카피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거 지방선거 지도 요거는 지금 최한욱TV에서 최초로 공개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마 요대로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빈자리 2개죠. 빈자리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충북하고 경북은 있는데 사실 경북은 좀 어렵고 경북은 이제 출마의 의미를 두는 수밖에 없고요. 충북하고 광주까지 제가 완성을 해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요걸 계속 밀 겁니다. 이번 이제 지방선거 공천이 될 때까지 경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이제 계속 밀도록 하겠습니다.